앞에 강의에 이어서 동일한 내용의 특강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웨어러블 컴퓨팅, 웨어러블 컴퓨터 또는 스마트 글라스 또는 구글 글라스, 여타 이러한 최신 기술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서비스 현장에서 구현될 것인지, 또 그러한 서비스들로 인해서 연계되어지는 다양한 다른 기술이나 서비스들은 무엇이 있는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다 같이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웨어러블 서비스입니다. 이 웨어러블 서비스 중에서 첫 번째 그림 보시면 이것이 이제 오라클의 고글인데요. 여러분들 스키장 같은 데에 가시면 고글 많이 보시죠.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고글에 GPS와 블루투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착용자가 어디에 있는지 또 속도가 무엇인지 알 수 있고요. 이러한 고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스키장에서 스키를 하게 되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도 알게 됩니다. 물론 이런 하드웨어들은 다른 이기종의 디바이스와 얼마나 빠르고 손쉽게 컨텐츠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표준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일단 오클리 고글은 그뿐만 아니라 음악도 청취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기능 등이 들어가겠죠. 두 번째는 나이키의 퓨얼 밴드입니다. 이 나이키의 퓨얼 밴드는 발걸음을 측정합니다. 우리가 발걸음을 걸을 때마다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움직임을 모니터링하는 거예요. 그 움직임을 모니터링하면 어느 정도의 칼로리를 썼다, 또 아이폰에 있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과 연계되어져서 지인에게 내가 오늘 얼마나 걸었다, 얼마나 칼로리를 썼다라는 걸 알려줍니다. 그래서 함께 다이어트를 하는 친구가 있으면 나랑 친한 누구가 오늘 칼로리를 500칼로리를 썼다라는 것이 공유되어지면 다른 친구들은 또 경쟁심을 느껴 더 많이 하겠죠. 이러한 재미를 가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이키 등 여타 신발 제조업체들이 발걸음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간단한 센싱을 부착하고 안드로이드 OS나 iOS 기반의 다양한 플랫폼에서 그 컨텐츠를 수신하고 그것을 와이리스나 여타 통신을 이용해서 서버에 저장 분석 후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으로 여러 친구들과 공유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서비스들은 이런 나이키의 퓨얼 밴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함께 지금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머리를 막 굴려서 이런 아이디어와 생각들을 발굴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소개하는 이 기술이나 내용들이 무척 참신한 것이죠. 핏빛 팔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핏빛 팔찌라는 것은 아까 모니터에서 보신 것처럼 사용자의 열량, 도보 거리, 운동 시간 등을 확인합니다. 제가 가지고 다니는 작은 이런 스마트폰이나 또는 여타 디바이스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면 이제 진동 같은 것들을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또 GPS가 있어서 이동 거리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앱들을 가지고도 하루에 제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걸었는지를 금방 알아낼 수가 있어요. 이러한 것들은 이미 우리가 무료로도 다운받기도 하고요, 유료로도 사서 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인데요. 현재 이러한 애플리케이션들은 여러 가지 그 공유 기능을 같이 가지고 지금 발전 중에 있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옷을 모른다, 나는 금속 가공을 몰라서 반지를 개발할 줄은 모른다, 나는 신발을 잘 모른다, 신발 유통에 그냥 근무하고 있다, 신발을 개발할 줄은 모른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신발 안에 GPS나 여타 센서들은 모듈로 하드웨어 업체로부터
온라인으로부터 구매해서 밑창이나 여타 곳곳에 설치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것들을 가능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키높이 깔창 같은 거 써보셨나요? 해외에 나와보셔도 굉장히 유명한 그 깔창들만 굉장히 고가에 팔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허리에 척추를 반듯하게 세운다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런 깔창에 훨씬 더 많은 발을 누를 때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눌러지는 압축, 압력 센서를 이용해서 압력의 정도,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발의 유형, 형태, 이러한 것들을 계속 모니터링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이나 기술도 가능하겠죠. 혹시 키높이 깔창을 개발하시는 분이 있다면 또 제 특강을 듣고 이런 아이디어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디다스는 마이 코치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코치에는 새로운 내장 센서가 있습니다. 이 내장 센서는 무엇이냐면 심박을 모니터링합니다. 심장 박동이 굉장히 빈박이라든지 일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러한 경우 이걸 모니터링하고 칼로리 소모량을 또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비슷비슷한데 조금씩 다르죠. 여기 보시면 화면에 보시면 목걸이 같은 게 보입니다. 여기 조그마한 그 구멍이 보이시죠? 바로 이것이 메모토라고 하는 것인데요. 일상생활의 모든 장면을 녹화합니다. 현재는 메모리의 기능 등의 문제로 30초마다 찍고 클라우드에 연동하는 방법입니다. 인간에 대한 블랙박스죠. 차량 블랙박스가 여러분들 지금은 많이 대중화되지 않았습니까? 또 그러한 업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에 대한 블랙박스는 어떨까요? 인간 블랙박스, 나의 일거수일투조를 필요할 때마다 저장하는 것. 스마트 글래스, 구글 글래스를 착용했을 때 그런 녹화 기능을 이미 가지고 되거든요. 그런데 720프레임 정도의 녹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일상생활에서 연속적으로 하고 데이터 저장 공간의 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계속 클라우드로 올릴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는 어떤 서비스가 가능할까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전자회로를 개발하고 전자 계산기를 만들고 또 고밀도 칩을 설계하는 그러한 분야의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과 PCB를 뜨고 거기에 다양한 어텀이나 여타 관련되어지는 CPU를 포팅하고 하는 일을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서비스가 어떤 디바이스와 기술의 모듈 속에서 구동되어져 설계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보면서 여기서 개발했으니까 내가 할 게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현업에서 지금 주변을 둘러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떤 것이 필요하신지 바로 그것을 설계하시고 디자인하시면 됩니다. 그거 외에도요. 스마트 수경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수경을 6개월 또는 그 정도 단위로 자주 바꾸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자꾸 이렇게 서리가 낍니다. 그런데 서리 끼는 것을 광학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조금은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해서 뻔한 그 25m 내외의 수영장의 세계 또 인간의 형체를 자세히 앞에 가는 수영하는 사람을 자세히 알 필요는 없죠. 다만 그 사람과 부딪히지 않을 수 있도록 적당한 거리 또 사실 그 안개가 끼면 좀 시야가 답답해서 자주 안경을 벗게 되는데요. 차라리 다른 사람과 부딪히지 않을 수 있도록 오브젝트에 대한 인식만 해주면 그 뷰를 훨씬 더 아름다운 뷰를 해준다면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또 수경을 끼다가 귀 같은 데에 물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를 또 체크한다거나 또는 귀가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면서 음악을 듣게 한다거나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동시에 가능하겠죠. 또 구글 신발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피커가 있습니다. 말하는 신발입니다. 신발은 의외로 좀 무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발 속에는 여러 디바이스들 센싱 장치가 조금 무거워도 잘 넣을 수가 있죠. 또 신발은 센싱을 잘 감쌀 수 있는 방수 처리도 잘 되어 있죠. 그래서 압력 센서가 있고요. 가속도계, 지도, GPS를 탑재한 신발이 나옵니다. 지도가 탑재되어진 신발.
또 지도 위에 그 사람의 걸음걸이를 찍을 수 있는 신발, 정말 재밌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바로 웨어러블 컴퓨터, 또 웨어러블 컴퓨터가 아니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그리고 구글 글라스와 같은 스마트 글라스를 가지고 있었을 때 이들의 값을 센싱 처리하고 여기에 이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다른 센싱을 신발에 넣는다면 훨씬 더 조합한다면 훨씬 더 가치 있는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 글라스 중 구글 글라스의 스펙에 그 블루투스와 와이파이가 있어요. 그죠? 또 카메라 모듈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신발에 넣지 않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스마트폰에 GPS가 있어요. GPS 값을 서버에 연동해 준다고만 해주고 스마트폰으로 데이터 처리를 하게 됩니다. 데이터 그 기지국을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게끔 해요. 그러면은 신발에는 뭐만 있으면 됩니까? 그들과 연동하면서 신발에 고유한 발의 그 압력 센서만 정밀하게 만들고 다른 서비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부터 가지고 올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잘 디자인하게 된다면 하드웨어 센서를 하나 더 추가하지 않기 때문에 제품 생산 단가가 떨어지고 동시에 기존의 다른 서비스 사용자들이 많이 쓰고 있는 콘텐츠나 디바이스와 연동되기 때문에 많은 사용자들의 구매력을 관심과 구매력 또 사용 동기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가 되겠죠. 이러한 아이디어들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내시지 않으면 아마 조만간 제가 내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장 한번 보겠습니다. 스마트 글래스 서비스와 특허로 이제 1, 2, 3, 4, 5번 제가 번호를 묻히면서 볼 건데요. 스마트 글래스 중에 구글 글래스의 스펙입니다. 이것은 구글 글래스 스펙에 대한 구글에서 들어가서 직접 제가 확인하고 다운받은 이미지인데요. 그 중에서 이 카메라가 있죠. 카메라의 포토와 비디오입니다. 이러한 센서가 안경처럼 몸에 부착되어서 마치 신체와 같이 움직이는 것으로 부지부식 중에 우리가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서비스 되어진다면 어떤 서비스가 가능할까요? 물론 뒷단에는 제가 왜 그랬기 때문에 프라이버시가 왜 침해되는지를 또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실 구글.com 글래스에 들어가시면 여기서 소개해주는 정말 많은 다양한 사례들이 동영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오늘 제 설명 부가되는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설명에서는 그런 설명을 또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사례를 든다면 여행 중 도로 표지판을 번역해 준다는 거예요. 제가 현재 출장을 나와 있는데 여기 몬트리올에 와 있습니다. 현재 이 몬트리올은 불어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불어를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만은 머리가 많이 나빠서 아직까지 그렇게 잘하진 못해요. 이때 표지판을 잘 모르겠고 물론 영어가 공용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바로 내가 표지판을 보았을 때 표지판의 신호를 영상이 인식하고 바로 번역해 준다면 훨씬 좋겠죠. 또 GPS로 제가 남미에 갔을 때 스페인어를 하게 된다면 스페인어에서 제가 카페라고 하는 곳을 GPS가 확인하게 된다면 구글 글라스에서 바로 스페인어로 무엇라고 이야기하라는 게 떠진다면 제가 매장에 있는 직원과 몇 마디 이야기하기 어렵지 않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는 언어라는 것은 그 패턴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훨씬 번역이 쉬운 것이죠. 여행 중에 도로 표지판을 번역해 주거나 또 여타 언어를 번역해 준다는 것은 굉장히 큰 도움을 주게 되겠죠. 바로 그러한 것이 구글 글래스 서비스를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이죠. 여행객들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증강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증강현실에 대한 엔진, 또 증강현실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폰에 대한 개발 등에 대해서 제가 살펴보았었는데요. 증강현실 관련 서비스는 스마트 글래스 중 구글 글래스가 640에 360의 디스플레이, 증강현실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오브젝트들을 증강시켜서 디스플레잉 시키는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640과 360 해상도에 눈앞에 디스플레잉 시켜주고요. 5메가픽셀의 카메라입니다. 5메가픽셀 정도의 카메라 괜찮습니다. 그리고 720프레임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동영상, 비디오 레코딩, 또 와이파이를 이용해가지고 쓰는 서비스. 실제로 제가 맥에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맥에어에는 유선 랜 포트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무선밖에 못 써요. 그런데 현재 제가 무선밖에 못 쓰지만 이동하면서 인터넷을 검색하고 일을 하고 실시간으로 호텔을 예약하고 또 약속을 잡고 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전혀 불편함이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글라스가 와이파이가 지원되어지면 불편한 게 없는 것이죠. 이때 화면을 보시는 것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 너머의 무엇을 증강 형실로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증강현실은 라이브예요. 제가 실제 보는 것이고요. 그런데 다이렉트로 뷰, 실제로 지금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다이렉트 뷰, 간접으로 보는 게 있겠죠. 무엇으로? 피지컬하게 보여지는 것은 실제로 보는 것이라면 리얼 월드가 아닌 사이버 스페이스에 있는 가상의 정보를 보여주는 것은 또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들인데, 이러한 것들을 믹서시켜서 실제 세계를 훨씬 더 풍부하게 증강시켜서 보여주는데, 이때 센서의 값들을 제너레이트해서 소리라든지 비디오라든지 그래픽이라든지 GPS 데이터 등을 이용해서 보여주게 되겠죠. 따라서 제가 지금 안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보고 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안 보이거든요. 제가 마음속으로 본다고 생각해야지만 강의가 훨씬 더 생동감이 있고 재미있어요. 근데 제가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졸고 있다거나 하품을 한다면 뭐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은데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다이렉트로 피지컬하게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분명히 볼 여러분들은 좋을 수도 있고 딴짓도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 AR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어떤 상태로 이걸 듣고 있다, 너무 어렵습니다, 쉽습니다라는 표정들을 알게 된다면 훨씬 더 강의가 쉬워질지도 모릅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연결된 정보의 플랫폼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모든 정보들이 연결되어져서 하나의 플랫폼, 글라스에 들어오게 됩니다. 안경 속에 모여진다는 것이죠. 바로 내 눈 앞으로 정보를 당겨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뭐가 됩니까? 내가 보는 것이 바로 정보예요. 내가 보는 것이 바로 검색이고요. 내가 보는 것이 바로 내 관심입니다. 그러면 구글 글라스는 내 관심과 내 정보와 내 검색을 한 번에 다 원스톱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하드 디스플레이 장치를 갖게 되는 것이고요. 글라스로 뿐만 아니라 구글의 우수한 검색 소프트웨어 알고리즘까지 추가시키고, 그러므로 해서 구글은 새로운 미디어로 또 거듭나겠죠. 이와 같은 것들을 보시면, 여섯 번째로 음성 검색이 상황과 문맥에 대한 인지 검색, 온톨로지로 따라서 구글 글래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1998년도에 구글은 웹 2.0 정심으로, 여기 보시면 여전히 구글은 베타예요. 지금도 온고잉 서비스로 베타 서비스입니다. 이것은 라이센스 기반으로 하고 있는 MS 소프트의 오피스를 구매하고 하는 그런 버전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웹 2.0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이 구글 검색이 1998년도에 99년도에 이렇게 지금 봤을 때는 조금 많이 좀 불편해 보이고 좀 촌스러워 보이지 않습니까? 이 검색이 지금은 구글 글래스로 수렴되어지고 있는 세계로 온다는 것이죠. 제가 시간이 없어서 요걸로 이번 두 번째 강의를 마치고요. 세 번째 강의에서 특허와 프라이버시를 좀 소개할 건데요. 웨어러블 플랫폼에서 스마트 글래스로 가면서 손에다 들고 다니는 휴대폰에서 착용하는 안경으로
이동할 것인가? 또 손은 과연 자유로워질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음 시간에 여기 나와 있는 여러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인스타그램, 핀트레스트라든지 패스라든지 구글 플러스 등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뒤에 3강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